안녕하세요, 디자이너드 홍철균입니다. 인테리어 하고 나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공간이 바로 주방입니다. 매일 요리를 해야 하는 공간이니까 잘 만들어 놓으면 효능감이 크죠. 그런데 반대로 주방 인테리어를 잘못 설계하면 매일매일 후회하게 됩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따라하긴 했는데 실제로 막상 써보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러면 이제 다시 할 수도 없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주방 인테리어 할 때 놓치면 후회하는 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비용으로 더 예쁘고 성공적인 주방을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방 인테리어는 디자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예쁘고 멋진 주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방의 톤 앤 매너는 디테일에서 나옵니다. 주방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건 컬러와 소재 조합입니다. 기본적으로 메인 컬러는 세 가지 이하로 제한하고 베이스 컬러는 무채색 계열로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원목 소재로 자연스러운 온기를 더하고 블랙이나 브라스 같은 금속 포인트를 주면 고급스럽고 균형 잡힌 주방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요즘 우드 앤 화이트 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꼭 바닥재까지 관리 어려운 원목마루로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어재만 건식 모니목이나 우드톤으로 선택하셔도 충분히 감각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던하고 시크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블랙톤이나 금속 질감 도어재로 포인트를 주세요. 공간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최근 주방 인테리어 트렌드는 미니멀하고 자연스러운 무드입니다. 그래서 원목, 석재, 금속처럼 질감이 살아있는 소재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소재는 시각적으로도 좋고 손에 닿는 촉감에서도 완성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부장, 하부장, 카운터탑 간의 조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울려야 주방이 딱 봐도 예쁘다는 느낌이 납니다. 여기서 제가 대면형 아일랜드 주방 팁도 좀 드릴게요. 아일랜드는 길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싱크볼 1000, 인덕션 900, 식기 세척기를 포함한 조리 공간 약 600, 이렇게 해서 2700 이상 확보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만약 구조상 이만큼 길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하부장을 바닥에서 띄우고 간접 조명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이 넓고 쾌적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주방의 디자인의 완성도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주방창 막는 거 겁먹지 마세요. 주방창 막는 걸 무조건 겁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창을 막아버리면 디자인적으로 훨씬 멋진 주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공간에 간접 조명과 세라믹을 적용하고 홈바 같은 포인트 공간을 만드는 거죠. 특히 주방 발코니 쪽으로 난 창은 발코니 외창까지 이중으로 열어야만 환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게다가 그 창으로 지저분한 발코니까지 보이는 경우가 많죠. 차라리 과감하게 가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럼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창문을 없애면 다들 그걸 물어보세요. 환기는 어떻게 하냐고. 창문을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벽으로 닫아버리는 게 아닙니다. 주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분화창이 있잖아요. 보통 폭이 1800 정도 되는데요. 슬라이딩 구조다 보니 어차피 한쪽만 열고 닫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도어로 남기고 나머지 900은 벽체로 바꿔서 주방 벽을 확장하는 겁니다. 필요할 땐 문을 열고 충분히 자연 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연 환기도 환기지만 전열 교환기를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 현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주방에서 발생하는 오염된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필터로 걸러 공급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연 환기를 하면 외부 먼지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전열 교환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창문 없앨 때 그럼 혹시 주의해야 될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단 아예 창문을 막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전열 교환기 같은 환기 시스템을 반드시 미리 갖춰야 하고요. 또 자연 채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명 계획을 잘 해야 돼요. 간접 조명과 LED 조명을 활용해서 자연광 못지않은 조도를 충분히 확보해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창문을 없애더라도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세 번째, 남는 세라믹 버리지 말고 여기에 쓰세요. 보통 주방에 세라믹 상판 시공하고 나면 남는 자투리 세라믹이 꼭 생기거든요. 이걸 현관 벽이나 현관 뒷면 포인트로 쓰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보다 훨씬 좋은 활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 창틀을 세라믹으로 감는 거예요. 보통 주방 창틀은 PVC로 되어 있고 두께가 약 60mm 정도 됩니다. 이게 아무리 필름 시공을 잘해도 느낌이 좀 투박해요. 근데 이 창틀을 세라믹으로 감싸주면 이 주방 전체 분위기가 3배는 고급스러워집니다. 세라믹은 원장 단위로 쓰기 때문에 로스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세라믹이나 주방 타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주방 창틀 마감에 써보세요. 재단 시공비는 약간 들지만 결과가 워낙 좋아서 꼭 추천하는 디테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창문도 주방 디자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방 수납 전부 서랍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주방 수납 전부 서랍으로 해야 편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서랍 안에 접시도 넣고 대접도 넣고 컵도 넣고 다 넣어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서랍은 꼭 많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딱 5칸이면 충분합니다. 5칸 정도면 일반 가정에 쓰는 접시, 락앤락 다 들어갑니다. 그 이상은 비용만 들고 활용도는 떠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시는 게 블럼이죠. 그럼 인테리어 할 때 레일은 블럼으로 해주세요 하면 될까요?
아니요, 블럼도 다 같은 블럼이 아닙니다. 보통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텐덤박스인데요. 텐덤박스는 플러스, 안타로, 인티보 이렇게 세 가지 라인이 있고요. 레그라박스라고 더 상위 라인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텐덤박스 플러스입니다. 이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저희 집도 텐덤박스 플러스를 씁니다. 그릇이 꽤 많은데 문제없이 잘 쓰고 있고요. 보통 일반 가정에서 서랍에 그릇을 많이 넣는다고 해도 그릇 무게가 30kg 넘기기가 힘듭니다. 간혹 70kg 되는 고사양 레일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서랍에 들어가서 앉을 거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30에서 40kg 하중이면 충분하죠. 다만 비용 때문에 블럼보다 저렴한 문지 레일이나 헤펠라 레일을 사용하실 때에는 같은 무게라도 좀 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랍은 필요한 만큼 구성하면서 하드웨어는 블럼 쓰는 게 좋다. 단 너무 고가 라인보다는 텐덤박스 플러스 정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시면 좋은 게 냄비는 절대 서랍에 보관하지 마세요. 손잡이 때문에 부피도 크고 찬넬이나 레일에 이 손잡이가 걸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서랍이 안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냄비 하나 넣으면 공간이 절반이 죽어버려요. 이게 진짜 아깝습니다. 그래서 냄비나 후라이팬은 키 큰 장이나 여닫이 수납에 선반을 칸칸이 짜서 하나씩 정리하는 게 최고입니다. 보통 주방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냄비 겹쳐서 쌓아두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꺼낼 때마다 위에 거 다 드러내야 하잖아요. 처음부터 선반 높이만 다 설계한다면 칸마다 하나씩 넣어두고 완전 깔끔하게 쓸 수 있습니다. 플랩장이 예쁘긴 한데 수납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상부장을 플랩장으로 하는 분들 많으시죠? 플랩장은 가로선이 강조되면서 확실히 일반 여닫이 수납장보다 훨씬 디자인적으로 예쁘긴 합니다. 그런데 상부장을 플랩장으로만 구성하면 수납이 크게 줄어듭니다. 플랩장 내부 구성을 보면 아무리 많아봐야 2단 구성이에요. 일반 여닫이 수납장은 3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마디로 3칸 쓰던 수납이 2칸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문 딱 열면 통으로 된 플랩장도 있는데 막상 컵 같은 거 보관하면 그 위에 공간이 휑하게 남거든요. 컵 이쪽 공간은 죽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랩장을 설계하게 된다면 내부에 칸을 나눠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그릇 정리 선반을 추가로 또 사야 됩니다. 키가 좀 작은 분들은 2단으로 플랩장을 구성하면 위에 있는 문을 열고 닫는 것도 좀 불편해하세요. 여는 건 되는데 닫을 땐 뭘 밟고 올라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플랩장은 문 안쪽에 가스 쇼바가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다치지 않게 지탱해주는 역할인데 이게 가스가 안에 들어있는 구조다 보니까 쓰다 보면 고장이 나요. 많이 쓸수록 가스가 금방 없어지겠죠? 이게 고장나면 문이 탁 그냥 닫혀요. 그래서 문 열면 머리를 딱 받치고 그릇 꺼내고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고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스 쇼바만 새로 교체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2,000원 정도 합니다. 이거 사서 피스 4개만 박으면 돼요. 근데 귀찮으니까 안 바꾸고 그냥 불편한 채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수납보다 디자인이 우선이라면 플랩장을, 나는 키도 좀 작고 수납이 최우선이다 하면 일반 여닫이장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허리 아픈 주방,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던 싱크대 높이가 860이에요. 요즘은 평균 신장이 커졌기 때문에 대부분 900 높이로 맞추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요, 싱크대 높이를 올렸는데도 여전히 허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원인은 싱크볼 깊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시는 깜보르테 830, SQS 780 같은 제품은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결국 설거지를 할 때 허리를 많이 숙이게 됩니다. 싱크대 상판 높이를 900으로 맞춰놔도 깊은 싱크볼을 쓰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대부분 집에서는 거실 슬리퍼 신고 생활하시잖아요. 이것만으로도 1, 2cm는 더 높아지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각도는 더 커집니다. 반대로 같은 높이의 상판이라도 싱크볼이 얕으면 허리를 훨씬 덜 굽히게 돼요. 그러면 설거지할 때 허리 통증이 확 줄어드는 거죠. 깊이가 얕은 싱크볼 쓰면 고무솥이나 큰 냄비 같은 거 설거지할 때 불편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거 가끔 쓰는 거잖아요. 매일 설거지할 때마다 허리 아픈 것보다 물 좀 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 어떤 싱크볼 제품을 추천하세요? 포스터, 레지녹스 같은 고급 수입 브랜드도 있고요. 백조처럼 국산 브랜드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백조의 깜뽀레떼 860을 추천하는데요. 국산이라 AS도 잘 되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평균 키와 주와 환경에 가장 잘 맞는 깊이거든요. 보통 싱크볼 깊이는 190에서 220 정도가 가장 적당한데 이 모델이 그 기준에 딱 들어맞아요. 수입볼은 외국인의 체형에 맞춰서 설계되다 보니 대부분 깊고 크기도 큽니다. 해외 주방에서는 싱크대 높이가 950 이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 주방에 수입 싱크볼을 높이 고려 없이 그대로 적용하면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높이를 맞췄는데도 허리가 아프다면 싱크볼 깊이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주방이 훨씬 편해집니다. 단 5cm 때문에 주방이 좁아 보입니다. 제가 고객 상담하다 보면 주방을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게 해달라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주방 확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땐 가구 설계만 잘해도 훨씬 넓어 보이는 주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부장을 설계할 때 상판 깊이를 600mm로 많이 합니다. 통로를 좀 더 확보하고 하부장을 줄이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개방감이 확보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가구 볼륨이 작아지면서 주방이 더 좁아 보여요.
그런데 상판 깊이를 5cm 늘려서 650을 설계하면요, 하부장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면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주방이 더 넓고 시원해 보입니다. 제가 수백 개의 주방을 설계하면서 직접 확인한 부분인데요, 불과 5cm 차이인데도 체감이 확 다르더라고요. 또 상판폭이 넓어지니까 수정이나 액세서리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작업 동선도 훨씬 쾌적해져요. 특히 조리 공간 확보에 민감하신 분들에겐 큰 장점입니다. 그렇게 5cm 키우면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사실 5cm 깊이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거의 미미합니다. 자재가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전체 인테리어 예산에서 보면 1-2%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 1-2% 이내로 주방이 더 넓어 보이고 사용성도 올라간다면 가성비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쁜 아일랜드, 현실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 멋진 대면형 아일랜드 넣으면 정말 예쁘죠. 잡지 화보처럼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근데 막상 써보면 예쁜 만큼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설거지 후 잠깐 둘 곳이 없습니다. 대면형 아일랜드에 싱크볼을 배치하면 접시나 컵을 씻고 올려둘 데가 없어요. 수면 주방에 돌아서 정리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념 수납 문제입니다. 보통은 하부장에 망장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여기에 긴 간장통이나 참기름통 이런 건 또 높이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팁 하나 드리면, 망장 근처에 무조건 여닫이 수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망장에 안 들어가는 것들을 여기에 다 수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닫이장 문이 여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쿡탑 앞에서 요리하면서 바로 꺼낼 수 있는 쪽으로 열리게 설계해야 실제로 쓰기가 편합니다. 세 번째는요, 아일랜드에 싱크볼 있을 때 수세미랑 세제 둘 곳이 없습니다. 후면 주방에 싱크볼이 들어갈 때는 괜찮은데 이게 앞으로 나오면 5-60만원짜리 수선을 해놔도 옆에 세제통이나 수세미 때문에 싸구려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메리평 디스펜서도 있지만 이것도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곰팡이 생기기 쉽습니다. 수세미나 세제 같은 거 숨겨둘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아티잔에 PDU900이라는 싱크볼이 있습니다. 세제랑 수세미 보관할 수 있게 홈이 파여져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게 언더 시공은 안 되고 인셋 시공만 가능하거든요. 언더는 상판 밑에서 올려 붙이는 시공이고요, 인셋은 위에서 아래로 끼워 넣는 방식인데, 인셋 싱크볼은 상판보다 2에서 5mm 정도 올라오기 때문에 물이 고이거나 습기가 생기면 주변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일랜드 주방에서 불편하다고 자주 이야기하는 부분이 동선입니다. 보통 주방 발코니 쪽에 분리수거나 세탁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면형 아일랜드가 가로막고 있으면 여기까지 가는데 한참 돌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번 돌아가는 게 좀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면형 아일랜드는 평소 정리정돈 습관이 철저한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관리하기 힘든 스트레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장 절대 짜지 마세요. 요즘 발코니에 분리수거 한다고 장으로 예쁘게 짜두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도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장은 절대 짜지 마세요. 제가 인테리어 하면서 발코니에 장 짜놓고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생각보다 공간을 많이 잡아먹고 또 쓰레기가 안에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쓰다 보면 금방 지저분해지기도 하고요.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분리수거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대부분 거기 쌓아두시거든요. 나중에는 주변이 그냥 쓰레기장이 돼버려요. 또 발코니 물 청소를 좀 하고 싶어도 장으로 짜두면 가구다 보니까 물에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하드웨이라고 선반이 있거든요. 이 선반이 이동도 굉장히 간편하고 아래쪽 공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밑에는 분리수거함이라든지 빨래통이라든지 두고 수납 공간으로 쓰는 거죠. 저는 인테리어에서 쓸데없는 데 돈 안 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예쁘게 장 짠다고 돈 들이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진짜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콘센트 위치 잘못 잡으면 평생 후회하십니다. 주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콘센트 위치예요. 위치를 잘못 잡으면 쓸 때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옛날 주방 사용하시는 고객님 댁 가보면요, 싱크대 위에 멀티탭 올려져 있는 경우가 흔해요. 이게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가 없기 때문인데요, 주방 콘센트 위치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인덕션 좌우, 싱크볼 좌우, 방향이 중요합니다. 몇 곳짜리를 쓰면 될지는 사용하고 계신 소가전을 고려하셔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129 정도면 충분합니다. 콘센트도 디자인이 다양하던데 추천해주실 만한 제품이 있으세요? 이왕이면 유럽형 르그랑 커버형이 깔끔하고 쓰지 않을 때 닫혀 있어서 물팀이나 먼지 방지에도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집 주방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으신 부분 있으셨을 거예요. 저는 인테리어에서 디자인을 예쁘게 뽑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뻐야 오래 봐도 들리지 않고 애정을 갖고 공간을 쓰게 되니까요. 근데 주방은 예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디자인만큼 실용성도 꼭 같이 가야 진짜 잘 만든 주방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주방 인테리어 설계하실 때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길 바라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한덕의 홍철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